지난번에 국회에 법안 하나가 접수됐습니다.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코인에 세금을 매기는 조항을 통째로 지운다. 여기에 따른 발의자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원석 위원이었는데요. 근데 이 법안이 넉 달 넘게 논의 한 번 없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이 경제부총리부터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온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대1리 보도 기준으로요. 이 법안이 처음으로 정식적인 안건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회의에서요. 이 구윤철 부총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현재로선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이 코인과세 폐지 법안이 처음 안건이 된 날, 정부가 과세 시행에 대해서 다시 확인한 날이 같은 날이 된 겁니다. 바로 오늘이죠. 이 두 장면이 무슨 뜻이 되는 건지, 그리고 내년 1월 1일 우리 구독자분들 계좌에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걸려있는 게 뭔지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법에서는 이미 코인 세금이 적혀있죠. 내년 1월 1일부터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소득이 연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합쳐서 22%의 세금이 붙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소득은 기타 소득이라는 칸으로 분류가 될 예정인데 월급이나 사업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것만 따로 계산해서 끝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언론이 말하는 대상자가 1,300만 명, 이 숫자의 출처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정확히는 1,326만 명이고요. 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수 기준입니다. 나라 전체 투자자를 일일이 센 통계가 아니라 그냥 거래소 한 곳에 가입한 적이 있는 계정 숫자라는 거죠. 실제 납세자 수는 이런 것과 다를 수 있겠지만요. 어찌됐든 간에 국내에서 코인 계좌를 한 번이라도 열어본 분이라면은 일단 전부 다 관련자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이상한 대목이 하나 있죠. 이 상정이라는 말부터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상정은 통과가 아니죠. 이 안건을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렇게 회의 탁자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논의의 첫 번째 절차라는 뜻인 건데, 근데 2대1리 보도를 보면은 법안이 넘어갈 조세소위원회, 그리고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구성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국회 관계자가 말을 합니다. 이 법안을 실제로 뜯어볼 만한 실무기구가 아직까지 없다라는 건데요. 논의할 방도 없는데 안건만 올라간 상황들, 이 어긋남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실마리가 될 텐데 왜 이런 모양이 됐는지 보려면은 이 세금의 이력부터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세금은 2020년 12월에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시행일은 2022년 1월이었는데요. 과세 시스템과 투자자 보호제도가 안 됐다는 이유로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서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이 법이 생긴 지 6년째인데 이 세금으로 나라가 실제로 거둔 돈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 번도 징수된 적이 없는 세금이 폐지 논의의 대상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국회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위원회가 새로 짜였습니다. 지난달 30일에서야 민주당이 조승래 의원을 재경위원장으로서 오기영 의원을 여당 간사로서 임명을 했고 7월 7일 후반기 첫 번째 재경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위가 없는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요. 이 위원회 자체가 이제 막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상정은 그 새 위원회가 밀린 안건들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양쪽의 입장을 한번 정리드려 볼게요. 먼저 폐지하는 쪽, 이 송원석 의원 법안의 논리는 주식에 사실상 과세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에만 22%를 일괄로 매기는 건 형평성에 맞지가 않고 인프라랑 준비까지도 미흡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짧게 붙이자면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식 투자자는 비과세인데 코인만 과세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시민들도 움직였죠. 지난 5월 13일 올라온 과세 폐지 청원이 무려 8일 만에 5만 908명을 채웠는데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한 청원은 국회 상임위 안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청원도 오늘 재경위로 넘어와 있습니다. 반대편, 이 법대로 하자는 쪽, 정부는 지난 5월 7일 국회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내년 1월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예나 폐지를 하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납세자와의 형평이 깨지고 법안은 이미 코인 수익에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이 개인만 비과세인 것도 형평 문제라는 논리입니다. 여당 측에서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영 의원은 이달 초 2대1리에 이미 법이 통과되어 있지 않느냐, 법대로 시행하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국세청에서는 전담 부서인 디지털자산 총괄과까지도 만들었고요. 이달부터 3개 팀을 꾸려가지고 본격적인 과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리드리자면은 폐지하다는 쪽은 법안을 낸 야당과 5만 명의 청원인, 법대로 하자는 쪽은 정부, 여당 간사, 그리고 국세청, 그리고 법을 바꾸려면 결국 표결에서 다수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 구도를 머리에 넣으시고 오늘 회의장에서 실제로 오간 문답을 보시면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과세 유예 연장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물으면서 든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코인 소득은 기타 소득이라서 손실금 2월 공제가 안 된다. 2월 공제 자체가 말이 조금 어려운데 바로 이런 뜻이에요. 작년에 잃은 돈은 올해 번 돈에서 빼주는 제도.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 원을 잃고 내년에 500만 원을 벌면은 두 해를 합치면은 500만 원 손해인데도
내년에 번 500만 원은 세금이 붙는 구조라는 거죠. 미국, 영국, 호주 같은 나라들은 코인을 자본 이득으로 봐서 2월 공제를 허용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나라와 나라끼리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CRS라는 시스템이 가상자산에 적용되는 시점이 호주랑 29개국은요. 2028년, 미국은 2029년부터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답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주식 투자도 손실 2월 공제가 안 되고 있고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면서 인정되는 혜택도 있는 만큼 과세 시행 이후에 필요하다면 살펴보겠다. 이 자본이득세 체계로서 바꾸는 문제는 코인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 전반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요.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을 해보면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총리의 답변의 문장들을 다시 보시면요. 이 전부 하고 나서가 들어 있습니다. 할지 말지 고민하는 문장이 아니라 하고 나서 고칠지를 말하는 문장이죠. 시행 이후의 보완, 시행되고 나서 검토, 지난 3번의 연기 국면, 이렇게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여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미루자는 쪽에 정부나 다수당이 서 있었는데요. 지금은 시행하자는 쪽에 정부랑 다수당이 함께 서 있습니다. 폐지가 됐든 유예가 됐든 법을 바꿔야 가능한 건데 이 법을 바꿀 표를 가진 쪽이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오늘 공개적으로 말을 한 셈이겠죠.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반쪽짜리 이야기입니다. 오늘 회의를 앞두고 재경위 전문위원실이 검토 보고서가 냈는데 이 문서가 정부에 꽤 아픈 문장을 적어놨습니다. 세 차례나 시행을 연기했는데 그동안 실제 가동에 들어간 추가 시스템이 없어서 내년부터 정상적인 과세가 가능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부가 구축 중에 있는 가상자산 통합 분석 시스템은요. 올해 말에 개통이 예정인데 여기서 예정대로 돼도 과세 시행 직전에야 완공되는 셈이겠고요. 이걸 아까 김상원 의원이 CRS 이야기랑 겹쳐 읽으면 그림 하나가 나옵니다. 해외권에서 자료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장치는 빨라야지 2028년, 2029년입니다. 근데 과세는 2027년부터 시행되죠. 그러니까 시행 첫 번째 한두 해 동안은 국세청이 자동으로 받아보는 자료는 사실상 국내 거래소 중심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해석이고 국내 거래소만 쓰는 분들의 소득은 촘촘히 잡힐 거고요.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 쪽은 자진 신고에 기대해야 되는 시간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 논란의 다음 쟁점이 될 수가 있겠고 참고로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미 이 제도에 대해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달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은 조세 소위로 넘어가고 소위가 구성되고 심사를 거쳐서 새 법은 관례상 연말 정기 국회에서 예산과 함께 최종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12월 31일까지 법이 지금 이대로라면 1월 1일부터 과세는 따로 어떤 결정을 더 하지 않아도 시작됩니다. 이미 법의 날짜가 적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전망은요. 이 지금의 힘의 배치가 연말까지 유지가 된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경로는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 그리고 2월 공제나 공제 한도 같은 세부를 시행 이후에 손보는 사후 보완 제도입니다.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먼저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2달 사이에 최소 2번 5월 토론회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시행 입장을 확인을 했고 국세청 실무 조직까지도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당 간사가 법대로 시행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고요. 위원장 자리도 여당 몫입니다. 세 번째로 폐지든 유예든 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표결에서 다수인 쪽이 시행 입장입니다. 결국에 한 번도 거친 적 없는 6년짜리 세금의 폐지 법안이 오늘 처음으로 국회 테이블에 올랐고요. 같은 자리에서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법을 바꿀 다수가 시행 쪽에 서 있는 지금 배치로서는 내년 1월 1일 과세 시작 후의 보완이 가장 가능성 높은 경로겠고요. 다만 지난 3차례의 연기가 전부 연말에 나왔던 만큼 진짜 판가름 달은 여전히 12월 달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맞춰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 생각은 어느 쪽이십니까? 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원칙이 먼저이신지 주식과의 형평성이 먼저이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들 남겨주시면 다음 달 초 이 정부 세제 개편 발표가 나오는 날 그 문서에 가상자산이 몇 줄로 적혔는지 다시 한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영상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당연히 리플 XRP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리플 보유 비중이 가장 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플이 정말로 좋은 게 맞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맞을지 여기에 대한 비현실적인 내용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왜 리플 XRP를 보유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기술력이 좋아서 아니면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서 이 주변에서 그냥 리플 좋다 하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로 들고 있으면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결국에는 내가 리플 XRP로서 큰 수익을 내기 위한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요. 여러 가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더 상승할 거라 생각 때문에 매도를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가 리플인데요.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 기대 심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얼마까지 상승할 거야 이런 기대감 대비했을 때 이게 하락을 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하겠다. 리플이 과거에 얼마까지 하락을 했었고 또 어떻게 상승했는지에 대해서는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이 과거에 160원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4,9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이미 보여줬었고요. 다시 한번 하락으로 이어져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분할 익절들, 일부러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응을 못한다면 결국에 못 팔고 후회만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정보방에서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의 흐름이 좋을 때 안내드렸었던 내용들입니다. 이 7월 10일 리플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의 흐름이 좋았을 때 그 당시에도 3,950원, 4,350원 여러가지 적당 단기 고점에 대해서 분할 목표가에 대해서 안내드렸던 이유들, 물론 여기서 더 상승할 수도 있는 확률도 있겠지만요. 혹시 너무 빠른 급등과 너무 빠른 상승에서는 당연히 조정이 크게 찾아온다. 이 점을 반드시 기본적으로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지금 코스피가 크게 급락을 하는 것처럼 이 급등한 후에는 급락이 오는 게 투자 시장의 당연한 원리입니다. 이 코스피가 5천, 6천, 7천 찍고 올라갈 때 1만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또 반대로 하락할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하락했을 때 큰 타격을 받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분할 익절을 하면서 시장을 여롭게 볼 수 있는 시각 그리고 습관을 키워 나가셔야 되는데 이 팔고 나서 더 상승하면은 나머지 비중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좋을 거고 하락하면은 분할 익절했으니까 좋을 수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을 줄 아셔야 되겠죠.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있는 리플의 전고점 5,000원 부근을 돌파하면은 만원 갈 거야, 3만원 갈 거야, 5만원 간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지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하락도 가능하다. 이걸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고 흔히 말하는 심리적인 고점 부근에서는 이 큰 욕심을 내는 구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내 것으로 꾸준하게 챙겨 놓으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리플 정보방에서도 4,850원이라는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가격에 대해서 안내드렸던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더 오를 확률이 많을지 현실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을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더 상승하기를 원해서 내가 매도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남들이 더 오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말만 듣고 매도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매도 일단 조금이라도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수익을 실현하는 습관을 해야 되고 익절을 어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들 결국에 리플을 보유하는 이유는요. 기도하는 매매 방법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응의 중요성 재미, 수익의 중요성들을 안내드리기 위함입니다. 특히나 코인 시장, 리플 흐름이 좋은 상황에서 4,230원, 4,850원 이렇게 라인에 대한 분할 익절 목표가에 대해서 안내드린다면 누군가는 이거 더 상승하는 거 아니냐, 리플 만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그 가격까지 올라가기를 위한 바람인 거고요. 현실적인 경우 수를 놓고 봤을 때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은 상황들 대응 전략으로서 만들어 놓으려고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4,230원 라인에 대한 목표가에서 분할 익절을 하셨다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만약에 더 상승했을 때 메인 비중이 올라가가지고 좋은 거고요. 반대로 하락하면 분할 익절을 했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할 수도 있는 혹은 또 다른 알트코인 타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생긴다는 점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정말로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냥 보유만 단순하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장기 투자가 아니고요. 얼마만큼 내가 효율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만들어 나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나오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이 내용을 압축시키고 중요 내용들만 정보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셨으면 이러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시장,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도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여러 가지 투자 가이드라거나 이 정보 커뮤니티방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